일당 얘기를 하자면은 심판들이 보통 거의 한 100 정도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박선우입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이 어그로가 좀 시원하게 끌려가지고 제가 예전에 기술 영상 올리고 이러던 암울한 시절보다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 기술 영상은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기도 했고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작성해서 한번 올리기도 했는데, 심판,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의 심판 경력은 한 12년? 거의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TFC 1회 그때부터 해서 심판 시작했고요. 그 외에 작은 시합들에서 쭉 이어서도 진행을 하고, TFC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TFC 현실적으로 닫았을 때까지 한 거진 90% 정도는 출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할 시간도 오래 있었고요.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블랙컴뱃에서도 심판으로 제가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WG에서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무래도 오픈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게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심판은 누가 하냐? 심판은 누가 하길래 그렇게 못하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첫째로 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출이어야 하냐? 일단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선출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같이 심판하면서 저랑 같이 했던 이 동료분들도 보면은 선수였던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던 분들이 심판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고 더 잘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선출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못한다 그런 경우는 딱 집어서 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심판을 할 때 선출이 왜 유용하냐면, 아무래도 MMA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엄청 많아요. 기술이 엄청 많다 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좀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로 단일 종목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유도 선수인데 타격이란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누굴 KO 시켜본 적도 없고 내가 실제로 실질할 때까지 맞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감정과 느낌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킥복싱 선수 출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킥복싱 선수 출신이 나중에 그래플링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진짜 빠르게 이루어지는 서미션이라던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MMA를 아무래도 경험을 했던 이 선수 출신 심판이 저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과정으로 심판이 되냐?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대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물론 전문적인 팀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팀이라고 해서도 그분들이 심판을 본업으로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경제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심판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일당 받는 분들이에요. 일당 받는 분들이고, 만약에 저 일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판들을 뽑을 때
한 명 정도 그 잘하는 심판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 위원장이 본인이 아는 사람들 중에 심판할 만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좀 섭외를 하고 이게 아름아름 건너서 소개받고 또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그쪽에 경험 많으신 분들을 추천을 받고 요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사실 좀 더 규모 작은 대회는 그냥 대회 당일 오시는 관장님들이 적당히 숫자 맞춰서 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좀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곳들은 인터뷰까지는 아니어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천천히 교육을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심판 경력이 진짜 오래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곳이 제가 보면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판정 후에 영상을 보고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사실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말렸어야 된다던가 조금 더 천천히 말렸어야 된다던가 그리고 이거는 좀 반칙성이었는데 좀 잘 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그 댓글 같은데 달리는 거 보면은 쟤는 왜 이렇게 안 말렸냐 아니면 뭐 늦게 말렸냐 빨리 말렸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심판들이 보는 관점이랑 관중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후두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후두부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이 귀 뒤로 옆으로 어디 다 맞았다고 그냥 후두부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척추, 목뼈 라인이 그대로 정수리까지 이제 올라오는 라인 여기만 거의 한 이 정도 두께로 후두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귀 뒤쪽을 어느 정도 맞은 거는 엄밀히 말하면 후두부가 아니고요. 이거는 UFC에서 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맞으면서 움직이다가 후두부 비슷하게 맞은 경우 설사 후두부여도 그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진행 상황으로 진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후두부의 포지션하고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같이 맞춰놓은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하고 그래도 후회를 하는 거는 결국 어떤 거냐면은 이걸로만 승패를 크게 갈랐다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심판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승패를 가를 정도의 크게 실수는 아직까지 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거는 심판을 맡기 싫은 유형의 선수가 어떤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심판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류가 이 선수는 반칙을 아주 높은 확률로 하는 경우 이 선수는 또 뭐 UFC 같은 경우는 막 존 존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심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언제 어디서 이 교묘하게 반칙을 좀 섞어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심판들이 엄청 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들이 있고요. 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판정이 나던 승패가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깔끔하게 안 넘어가는 선수들이 꼭 있습니다. 그 팀들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심판들한테 해명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승패에 번복을 원하는지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승패의 번복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심판에 잘못이 있어도 번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선수의 인생을 끝장내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대회사가 거의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던 그 컴플레인을 다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심판진도 과연 그거를 감내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까 저도 이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몇 번 겪고서 심판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험 많은 심판들의 숫자가 좀 적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자, 심판의 승급 체계 요거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심판이 승급이 어떻게 되고 이거는 대회사마다 아주 다릅니다. 그냥 대회사에서 그냥 정하기 나름이에요. UFC 같은 경우는 주체육위원회 이런 곳에서 총괄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시스템이 있지만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100% 대회사에서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사에서 그냥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 사람의 포지션이 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판들이 보통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냥 뭐 밴디지 체크하고 선수들 이게 손톱 발톱 검사하고 바디 체크하고 바셀린하고 요거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걸로 이 시합의 성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배우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심이 어떻게 각 라운드를 채점을 해가지고 심판들의 또 협의를 통해서 판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부심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주심 제일 메인이죠. 그래서 시합에서 순발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 가장 욕도 많이 먹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위원장은 일반론적으로는 가장 경험 많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합니다. 뭐 이게 꼭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물론 예외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통 체계가 진행이 되고요. 이게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주심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주심을 그냥 아무나 해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경험이 꽤나 많지 않으면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 현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주심을 맡고요. 더 중요한 타이틀전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의를 엄청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항의를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대항을 하냐? 저도 예전에는 그냥 무시 일변도로 간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의라는 그거를 받아줬다가는 끝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사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저도 이게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언제나 이게 도돌이 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방법은 저는 현장에서 항의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심판들이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결과를 바꿀 수 있으려면은 무조건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류로 이메일로 남겨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영상이 나오고서 다들 논의를 하면서 거기서 재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의를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대회에서도 현장에서 격렬한 항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이메일 드리고 한 이틀 또는 3일 안에 제출하시면은 그거에 대해 검토 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채점표는 어떻게 생겼냐? 채점표는 대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채점표는 1, 2, 3라운드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라운드에서 채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라운드의 총합, 그리고 반칙 등으로 발생하는 감점 또는 체급을 못 맞춰서 또 이루어지는 감점, 이런 거를 마이너스를 해서 어느 선수가 점수가 높은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회사마다 또 특유의 방식을 집어넣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큰 틀은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채점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제가 집어넣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자, 과연 심판은 얼마 받고 하냐? 제가 이거는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UFC 이 정도 급대는 심판들은 과연 얼마를 받을까? 제가 이거를 다 또 조사를 어느 정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UFC에서 자주 보이는 그 정도 심판들은 거의 몇 억씩 연봉으로 지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대회마다 그 각 시합마다 해서 또 돈을 측정받습니다. 가령 뭐 허브딘 이런 급 정도 되는 심판들은 한 시합당 거의 뭐 3, 400 이렇게도 받고요. 그리고 뭐 복싱 심판 이런 사람들은 한 경기에서 몇 천씩, 한 4천, 뭐 5천 이렇게까지 받는 경우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받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꼭 허브딘 아니어도 거기 메인에 서는 심판들은 그러니까 몇 천에서 몇 억 정도의 연봉을 가져가는 것을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말에 대부분 진행하고 순수 일하는 시간 자체는 좀 짧은 걸로 봤을 때 미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풀도 크고 이 심판의 전문성도 굉장히 좀 크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심판들은 얼마나 받는다. 요거는 대회가 꼭 크다고 많이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각 심판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큽니다. 최소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5만 원도 받습니다. 그리고 거의 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거의 빵원에 가깝게. 실제로 저도 안 받고 한 적도 꽤 많이 있고요. 그렇게 그냥 경험치 쌓는다는 느낌이, 또는 이 대회에서 내가 좀 도와드린다 라는 느낌으로 되게 가볍게 그렇게 하는 심판들의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100% 일당입니다. 이게 월급이나 연봉으로 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당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 질문 드린 분한테 제가 다시 제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심판이 과연 얼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10만 원 받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우리나라 대회에서 가장 많이 있는 편차가 한 20만 원 선? 거의 딱 20? 15? 여기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생각보다 조금 받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합에서 이 정도고요. 그리고 거의 탑급으로 많이 받는 케이스들이 이제 그 위에 있긴 하죠. 한 30. 아마 거의 제일 잘 받는 분이 거의 한 100 정도 받으실 거예요. 위원장들이 그 정도 받고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한두 명, 두세 명 이 정도 선일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3, 40 여기서도 드뭅니다. 3, 40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손에 꼽으실 겁니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일당치고 진짜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게 굉장히 돈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명예 또는 이 본인의 홍보 이런 의미로 좀 많이 하고 계시지, 이걸로 해서 좀 돈 벌어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적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선에 뛰고 계시는 심판분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만 더 따뜻한 눈으로 봐주셨으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